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품사의 수식어 중에 관형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형사, 두 번째는 부사인데요. 이번 시간엔 관형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엔 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일단 수식어란 무엇인지 그거를 간략하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요. 그 다음 관형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식어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보세요. 수식이잖아요. 뭐 해주는 걸까요? 맞아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보실까요?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 다시 말하면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민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수식어의 종류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체온 앞에 놓여서 체온을 수식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관형사는 체온 앞에 놓여가지고 체온을 수식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책인데 어떤 책이 있다? 새 책이 있다는 거죠. 어때요? 의미가 좀 한정적으로 변하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새 책이라고, 책을 새라고 하는 말이 뭐 해준다?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녀석들. 자,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관형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한다는 거죠? 불변화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관형사는요,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체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부사랑도 결합되는 녀석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하고요. 아, 요거 부사랑 조금 다른 점인데요. 위치가 제한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체험 앞에만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관형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엔 관형사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형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세 번째는 수관형사가 있는데요. 성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뭐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관형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실까요?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죠? 새 옷이라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헌 옷이죠. 헌 책이죠. 책은 책인데 헌 책이에요. 역시 헌이란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죠. 다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관형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좋아요. 자, 지시관형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시관형사는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 우리 지시대명사를 배웠었는데요. 이, 그, 저가 대표적이죠. 이 의자, 그 사람, 저 자전거. 자, 이런 것들도 지시관형사, 그러니까 관형사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수관형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주는, 다시 말하면 수의 개념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관형사인데요. 자, 세 사람, 연필 5자루, 7째 딸, 제3회, 대회,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를 나타내주는 관형사들이에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줄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수관형사 같은 경우에 요 뒤에 오는 녀석들 있죠. 요 뒤에 오는 녀석들, 자루, 사람, 딸, 뭐 이렇게 회,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요, 얘들아, 요 회라고 하는 말과 자루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혼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루나 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일 수 있는 녀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쓰는 애들이냐? 어떤 물건의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들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명사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명사의 종류를 고유명사와 그 다음에 보통명사 또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눴었잖아요. 자, 자립성의 여부로 따져봤을 때 얘는 단위명사들은 자립명사일까요? 의존명사일까요? 맞아요.
자루라고 하는 말과 회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이 수관형사를 꼭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얘네들뿐만 아니라 명, 그 다음 동물을 세는 마리, 이런 것들도 이 단위명사에는 꼭 수관형사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위명사이면서, 자, 어떤 명사냐? 의존 명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이고요. 두 번째로, 가끔 가다가 이 수관형사와 수사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볼까요? 오늘은 5이나 지각을 했다 할 때 숫자를 나타내는 5이지만 얘는 수사예요. 연필 5자루 할 때는 5을 나타내는 말인데 얘는 또 수관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가지 예 중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고요. 보셨나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던 학생이라면 금방 알아낼 수 있을 텐데요. 수사는 체언이죠. 체언은 뭐랑 결합하죠? 그렇죠. 조사랑 결합합니다. 수관형사는 수식어이잖아요. 수식어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요. 특히 관형사는 조사랑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이나처럼 조사와 결합된 녀석, 얘네들은 수사예요. 근데 여기 조사 한번 넣어보세요. 연필 5, 이, 가, 을을 넣어보세요. 의미가 안 통해요. 그렇죠? 비문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5 뒤에 뭐와 결합되지 않는 거, 조사와 결합되지 않는 것들은 바로 수관형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수사는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수관형사는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엔 선생님이랑 관형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식어의 부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